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우리 지금 수원지법에서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그 목줄을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수원지법의 상급 기관이 수원고법인데 네 맞습니다. 수원고법이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표랑 악연이 좀 있어요. 아 있죠. 네, 지난번에 2020년도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었던 그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거를 1심 무죄를 뒤집고 그렇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또 수원고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1심에서 이재명에 대한 그 대북 송금을 유죄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는 네. 무죄를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아니 그거는 이미 그 뭐랄까 퍼즐이 다 짜져서 마지막 퍼즐 하나를 넣는 작업이라서 그거는 다른 퍼즐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딱 퍼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다? 구속, 무죄, 유죄, 징역.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럼 보시기에 그 대북 송금 문제가 사실 네. 그 10월달에 나온다고 하는 이제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 그러죠. 그 10월달에 그 선거법 위반이나 이제 그 또 위증교사. 위증교사. 이걸로 구속되기는 그래도 좀 어려울 거 아니냐. 이게 위증교사는 구속됩니다. 위증교사도. 위증교사 실형이죠. 그러면 10월달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보시는 거예요? 위증교사가 더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만약에 1심에서 유죄 징역이 나오고 이걸 원칙대로 법정 구속을 시킨다면 징역은 올해 징역이 된다는 10월달에 징역, 그러니까 바로 징역사, 그러니까 뭐랄까 법정 구속을 통해 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위증교사로 구속이 돼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면은 10월달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 임기가 2월달까지니까 사실상 2월 전에 대북 송금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1심 결과 나와 버려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럼 진짜로 이재명 체제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빠르게 병합이 되는 거죠 이제. 형량 플러스 되는 거죠. 사건이 몇 개나 지금 돌아가는 지금 재판만 4개인가 5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화영에 대한 지금 2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화영 2심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신속 재판을 요청을 했는데 이화영 측에서도 신속 재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구속이 되고 이게 이제 만기가 12월까지 아닙니까? 12월 전에 2심 재판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화영 측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재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세트잖아요. 이화영, 맞습니다. 김성태, 이재명이. 그럼요. 그러면은 이화영에 대한 범죄 혐의가 공소장 내용에 사실 이재명이랑도 겹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화영이 1, 2심이 전부 다 싹 다 유죄가 나오게 되면 12월 전에 이 1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불리할 것 같아서 이화영 입장에서는 1심을 늦추려고 했던 것처럼 2심도 좀 늦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왜 도대체 이화영은 이걸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이 빨리 재판이 마무리돼서 그러니까 이화영은 빨리 마무리되든 늦게 마무리되든 본인이 징역 그 9년 6월 그 이하로 감형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가 될 확률도 없다고 봐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결정이 나든 늦게 결정이 나든 어쨌든 9년 살아야 되잖아요.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9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속기간 만료를 넘겨주는 게 본인 입장에 더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잠시라도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난데 그러면 본인이 이게 빨리 재판을 받아가지고 빨리 본인이 무죄라든지 뭐 이런 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그거는 오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이화영 입장에서는 1심에서 진행했던 본인의 전략이 오히려 본인한테 맞고 지금 2심에서 빨리 재판 받겠다는 건 오히려 전략이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이화영의 이번에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의 내용이 약간 좀 범상치 않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약간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있어가지고. 당연하죠. 자, 이화영 2심이 끝나고 나서 상고를 하지 않아서 저기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를 유죄로 만들 많은 증거들이 거의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재명을 잡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의 신경의 변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미 죽었고, 난 이미 어. 죽었고. 근데 만약에 저렇게 가게 되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화영이 딱 저 뇌물하고 저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이재명 재판에서의 공범이라는 하나의 죄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1심에서 공범이잖아. 2심으로 넘어간 게 뇌물죄가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제3자 뇌물까지 더 또 추가가 될 수 수 있다.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재판이 이화영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 유죄라면 당연히 그걸 도운 이화영은 공범으로 제3자 뇌물에서 처벌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화영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타이밍 자체가 내가 이재명 쪽에 계속 서 있어야 될지 손절을 좀 해야 될지 좀 가늠을 좀 봐야 되는 그런 근데 지금 느낌이죠. 약간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게 네. 1심 재판할 때 같은 경우는 증인을 막 한 100명만 이런 식으로 막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시간을 끌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18명을 신청하긴 했는데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 상당 부분, 이중 상당 부분은 철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증인신문에 필요한 사람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3명이다. 그러면 네. 저거 2달 안에 다 돼요. 2달 안에 다 해요. 격주로 재판하면 2달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변호인도 하는 얘기가 증인신문에 필요한 게 한 명당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2달 안에 다 할 수 있다니까. 야, 그러면은 진짜 저희 생각하는 것처럼 이화영이가 약간 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변심이라고 할까? 이게 좀 스멀스멀 좀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이화영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을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빨리 결론을 보고 내가 죄가 있다면 빨리 확정을 짓고 그리고 빨리 확정을 짓는 게 이화영 입장에서는 뭔가 신경의 변화가 아니면 소송 전략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빨리 확정 지어봐야 그거 다 병합돼 가지고 추가로 그냥 형량만 늘어나는 건데 저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소송 전략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확실히 소송 전략상으로는 절대 맞지 않다.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재명이가 1심에서 일단 실형이 선고가 되고 수원고법의 형사 2부로 또 만약에 이게 배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 이재명한테 그 2020년도에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300만 원 때렸던 맞습니다. 지금 임상기 부장판사가 있었던 곳인데 이것도 약간 좀 이재명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수원은 어쨌든 저런 것 때문에 이재명이 중앙으로 도망가려고 계속했잖아요. 나 중앙에서 재판받게 해줘. 그렇죠. 나 백현동하고 같이 재판받게 해줘. 그래서 나 영원히 한 3, 4년 1심 할래?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원은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한직에 밀린 중앙이 아닌 한직에 밀린 수원의 판사들이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반문 인사들이 많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로 진급을 못한. 그렇지. 왜냐하면 중앙으로 진급하는 게 확실히 좋잖아요. 그런데 친문 관련된 인사들이 아무래도 중앙을 꿰찼겠죠. 그러면서 사이드로 빠진 일 잘하는 인사들이 수원에 잔류하면서 그때 당시에 일이 시작된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판사들이 더더욱 열심히 더 화끈하게 더 열심히 그래서 이재명은 피하고 싶었고 근데 2주 만에 망했죠. 그럼요. 이재명은 도망 못 가. 도망 못 간다. 너 수원에 있어. 그렇게 해서 수원에 잡아놨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수원에서 법무관 3년 차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수원 법원은 저의 고향 같은 곳이죠. 제가 법무관 공익법무관 3년 하면서 1년은 부산 동부, 부산 동부지청, 그다음 부산 본원, 그다음에 부산하고 그다음에 3년 차에 수원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셨네요. 수원도요. 옛날에 그 영통 수원이죠. 지금 거기 아니고 지금은 너무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 전에 다 쓰러져가는 수원 법원이 있었거든요. 다 쓰러져가는 그 법원에서 기록을 이렇게 들고 1년 동안 법무관 생활. 법무관은요 거의 관노비라 보시면 돼요. 관노비입니다. 사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정말 월급 100만 원인가 그거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익
그 소송들을 국가에서 시킨 일들을 그다음에 국선 변호문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래서 제가 수원 잘합니다. 아 그래서 이 수원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맥락까지도 짚어주셔가지고 잘 알고 있죠. 우리 이재명은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가지 못한다.